조기 대선 얘기를 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각 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전망들도 있을 것이고 분위기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차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천하람 의원님, 개혁신당은 지금 이준석 의원이 거의 추대 형식으로 아닙니다. 저희는 건가요? 저희는 단독 후보로 등록을 본인이 출마를 했고 네. 저희가 이제 당원 투표를 거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단독 후보니까요. 네. 결정이 돼서 지금 아마 원내 정당 중에는 유일하게 확정된 대선 후보죠.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도 오늘 마쳐서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대선 준비에 이미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셨어요. 그럼요.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단일화는 없다. 국민의힘과 특히 보수 정당과의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걸 지금 언급할 계제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 보수 표들을 다 끌어모아야 그래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굉장히 공당의 저희 당의 이제 당원들의 뜻이 모여진 후보에 대해서 자꾸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언론에서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심지어는 본 후보도 되지 못한 분들이 타당에 이미 선출된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언급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는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약간 자기 장사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시장님이 됐든 다른 분들도 마치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면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를 잡아올 수 있는 것처럼 실상과 전혀 상관없이 그게 약간 마치 자기 PR을 하면서 정작 만나서는 단일화의 디귿자도 꺼내지 못하면서 약간 자기 PR하는 용도로 타당에 선출된 대선 후보를 활용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일화 얘기를 하기 전에 아니 진짜 자기네 당의 개혁 방안이나 어떤 국민의 삶을 바꿀 비전을 고민을 해야지 선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단일화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잘 얘기했는데 그거 할 시간에 반성을 하셔야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그걸 막지 못했고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왜 그게 계몽령이니 무슨 비상계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 하면서 옹호했던 자당의 잘못을 반성을 해야지 지금 개혁신당한테 단일화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번에 김선민 대표 나오셨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야권 탄핵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범야권이 단일한 후보를 내서 1대1 구도를 만들자 이런 취지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예, 민주원정 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한 번의 힘을 다 모아보자. 왜냐하면 이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논의가 나옵니다. 등록전 단일화냐, 투표용지 인쇄전 단일화냐, 사전투표 개시전 단일화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으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피곤해지고 이게 정치가 게임화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치와 그다음에 민주원정 수호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한 번의 단일 후보를 후보 등록 전에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인데요. 근데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각 당들이 각자 민주원정 수호해야 된다. 그 세력이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에는 다들 동의하는데 방법론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주가 지나면 진보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후보 선출 방식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럼 그에 따르면 어느 한 세력이라도 한 정당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가 합의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민주원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다수연합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저희들도 심각한 당내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 경선에 다른 정당의 참여가 좀 시원치 않을 경우에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냅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준은 예전에도 쭉 조국 대표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그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혹시 저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만약 후보가 나온다면 1대1 구도를 우리는 항상
만들어 내왔고 그 약속을 지켜왔고 이번 대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는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주말 토론을 지나고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오늘 먼저 움직이신 분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한 15명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뭐 거론되는 분들이 많이들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뭐 대선 후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네.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고 또 이후에 당권 경쟁과도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의 방향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는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뭐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보수당의 방향성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함축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보실 때 좀 그 방향성도 같이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지금은 무조건 이만큼 많이 나오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D-Day 표시 한쪽이 국민의힘이에요. D-60 이렇게 하셨더라고. 사실 지난번 보궐선거 때 구로구청장에는 내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자당의 어떤 잘못 때문에 네.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게 당헌 당규에 있거든요.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내일, 모레, 내일 정도 내일 하나요? 정도 아마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후보 등록하고 뭐 이렇게 선거가 김두관 진행되겠죠.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고 김두관 여러 명 있고, 계십니다. 또 거론되는 분들로는 김경수 전 지사,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뭐 이 정도가 현재 출마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